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볼 차례인데 우리 현진님께서 이제 한 명을 지목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두 분 어필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바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 사실 지난주에는 별로 지목 안 받고 싶었거든요, 형님. 근데 오늘은 좀 지목 좀 받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네. 전 사실 마학령한테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현진님. 어떤 거죠? 저를 오늘 선택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뭘 들으신 거지? 올해 병신. 뭔 소리야 이거? 야, 수습 못해 드립치지 마. 죄송합니다. 형님 공개 재판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를 좀 많이 본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사연이 뭐예요? 그것입니다. 그것. 그 놈을 찍으시면 됩니다. 뭐 찝는 기준이 있나요? 고르는 없어요. 기준이? 그냥 뭐라 그러지? 제일 안 시끄러운 사람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 어떤 기준이 없다면 제가 최애 색깔이 핑크색이기 때문에. 아, 우리 카노 씨. 그거 알고 입고 왔어요? 알아보는 준비성. 이것도 약간 이렇게 보면 핑크인데. 약간 핑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자색하고 좀 비슷한데. 고구마색. 네. 핑크하고 살짝 비슷하긴 하죠. 네. 저희 우리 카노 씨가 뽑혔는데 왜 뽑혔을까요? 아이 컨택? 아이씨.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얘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처음 방송하러 왔을 때 아이 컨택을 낯을 얼마나 가리냐면 캠을 못 봤는데. 카메라 안 보고 여기 보고 얘기했어요. 밑에 보고 진짜. 혼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 근데 진짜 그랬어. 근데 이렇게 혼이 나갔는데 얼굴은 개띠꺼. 그냥. 저요? 저. 왜요? 해야죠 뭐. 귀신 안 믿습니다. 지금은 좀 유해졌지 않습니까, 형님? 아, 그래도 띠꺼예요. 네. 형님한테는 안 띠껍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똑꿀 떨어지네요. 제목이 그것이에요. 이거 공포영화 제목 아닌가요? 그 삐에로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귀신은 이놈도 전현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 것이에요. 아. 왜냐면 사실상 우리가 인격화를 해놔가지고 사람처럼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맞죠? 네, 맞죠.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거랑 연관이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사연자분이 또 율무밤님이에요. 오. 아시는 분이에요, 형님? 아니 배고파서요. 아 좋아요. 우리 카노 씨 이야기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율무밤님 사연입니다. 때는 몇 년 전 일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저희 집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제 방에서 문을 열어뒀을 때 거실과 안방 그리고 작은 방과 현관까지 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제가 방에 있었는데 손가락 2마디 정도 열린 문틈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던 거실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실에는 보여선 안 될 그것도 보였습니다. 그것은 긴 팔에 비해 유난히 짧은 다리를 갖고 있었고 사람의 형태지만 사람이 아닌 그 형태가 거실에서 원을 그리며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그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잘못 본 건가 싶어 몸을 일으켜 자세히 문틈으로 확인해보니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 집 거실에서 저러고 다니는지 궁금했지만 왠지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도어록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도 이를 눈치챘는지 안방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가족이 왔다는 안도감에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애써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할 일들이 밤에 벌어지고 말았어요. 밤이 되자 막내 동생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면서 불을 켜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몸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에요. 계속 무섭다는 말만 하고 과호흡으로 인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자 결국 부모님이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낮에 그것을 본 일이 생각나 너무 불안했어요. 안방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 공포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행히 막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하나 바뀐 점이 있었습니다. 싫어. 다시는 저 방 안 들어갈 거야. 막내는 평소 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잤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안방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후로 막내는 제 방에서 재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막내도 제가 봤던 그것과 비슷한 존재를 본 모양이었어요. 막내가 어려서 표현이 서툴렀지만 대략 제가 본 존재와 비슷했거든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밖에 나가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니
툭하면 밖으로 나가셨고 나갔다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이 정체 모를 고기나 뼈를 항상 봉지에 담아 오셨습니다. 엄마는 새 음식이라고 우겼지만 딱 봐도 상온에 오래둔 고기나 누가 먹다 남긴 것 같은 음식만 가져왔고 심지어 그걸 가족들이 먹는 밥상에까지 올리셨습니다. 신내가 나는 밥에 핏물도 빼지 않고 간도 하지 않아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상한 고깃국까지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이 먹지 않으면 기어이 그릇을 빼서 본인이 우걱우걱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식당을 차리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요리에 일가견이 있고 자부심이 있던 분이었는데 저런 모습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걸신 들린 것처럼 핏물 배긴 고기를 씹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 괴기하고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결정적으로 엄마는 비위가 약하신 편이라 묵은지도 선짓국도 못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 국이라 부를 수 없는 국을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아빠도 둘째도 엄마를 말려봤지만 엄마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며 쏘아붙이셨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예뻐하던 둘째에게 폭언을 일삼고 학교도 못 나가게 집안에만 붙잡으려고 했어요. 평소에는 둘째가 학교 아니면 밖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 좀 나가라고 성화였는데 반대로 되신 거죠. 둘째와는 다르게 저는 평소 너무 놀러 나가는 걸 좋아한다며 잔소리를 하셨는데 반대로 제게는 말도 안 되는 거금을 지어주며 오히려 집 밖으로 좀 나가버리라며 닥달이셨습니다. 낌새가 저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둘째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심할 때는 잠든 둘째의 목을 조르는 일도 몇 번 있어서 둘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잘 정도였습니다. 그럼 막내는 어땠냐고요? 막내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복용하는 약이 있었어요.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평생 후유증이 생기거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엄마가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상해지고는 막내가 약을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막내를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즉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방에서 혼자 뭐라 중얼거리시거나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괜히 시비를 거셨어요. 이렇다 보니 부모님 모두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셨습니다. 저도 이상해진 엄마 때문에 대신 동생들을 돌보느라 도저히 일을 나갈 수 없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신경을 쓴다 해도 엄마의 부재 때문에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집을 비울 때면 저와 동생들은 몰래 굶주린 배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빵 같은 거를 미리 시켰다가 집에 엄마가 있을 때는 몰래 꺼내 먹곤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저희를 감시해서 엄마 허락 없이는 주방에도 출입할 수 없었고 냉장고조차 열 수 없었어요. 배달을 몰래 시키려고 해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너무 요란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외출해서 동생들과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데 도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나간 지 얼마 안 된 시간이라 뭐지? 하면서 허겁지겁 음식을 치우고 있는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엄마가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 꼭 저나 엄마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오셨었는데 이렇게 그냥 말없이 오신 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구 애미 요즘 이상하지 않드나? 할머니, 평소에 엄해서 어려웠던 할머니였는데 그 순간 힘들었던 감정이 북받쳐올라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꼭 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도 다 안다는 듯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머니도 요즘 엄마와 통화가 잘 되지 않고 연결이 되어도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아 걱정이 되어서 와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전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했어요. 알았다. 할머니는 다 알겠다며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만큼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분으로 보였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웬 나뭇가지 한 덩이를 집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니던 절에서 구해왔다며 현관에 걸어두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 나뭇가지 효능이 있는지 나뭇가지를 현관에 걸어둔 후부터는 엄마는 점점 옛날에 다정했던 엄마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에 관한 뒷이야기가 있는데 할머니가 나뭇가지를 매달아 주시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처럼 다시 안 좋아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저희를 밖에 못 나가게 하시고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빠도 덩달아 안 좋아지셨습니다. 아빠도 성격이 한껏 예민해지시더니 평소엔 전혀 입지 않으시던 이상한 옷을 사오시기 시작했어요. 초록색이나 파란색 같은 단색 계통 옷을 즐겨 입으셨는데 생전 입지 않으시던 호피 무늬나 이상한 눈 같은 패턴이 새겨진 옷을 막 사오시는 겁니다. 딱 그쯤 나뭇가지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나뭇가지를 고정한 실이 몇 가닥 끊어져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단단하게 똑바로 고정하니 신기하게 부모님 두 분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빠는 자기도 왜 이런 옷을 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저는 더 이 나뭇가지 효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안방으로 사라졌던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이상해졌던 걸까요? 또 이 나뭇가지 덕분에 그것이 정말 안 나타나는 걸까요? 아직도 이 나뭇가지는 저희 집 현관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것이 나타날지 몰라 많이 무섭네요.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있는 일들만 일인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이 밝은 면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응,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들으면서 계속 이랬어요. 티다. 티가 맞으시네. 티. 아니 근데 네. 이게 그 나뭇가지가 과학적으로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물리학이거든요. 네. 물리학을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는데 물리학은 분류예요. 분류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종이다. 이거는 플라스틱이다라고 해서 분류하는 걸 물리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당연히 미스테리니까 분류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미스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분류가 안 되는 걸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통계학적으로- 많았는가? 역사적으로 봐야죠. 역사적으로는 많았죠. 네. 역사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나뭇가지는 뭐예요? 제가 볼 때 온나무까지 아니면은 온나무를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거든요. 네. 제가 온나무가 아닐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귀신을 내쫓는 그런. 네, 불교에서 좀 파생된 이야기인데. 온나무. 그렇죠. 온나무. 형님 근데 나뭇가지 중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번개. 그 복숭아 나무장이 네. 복숭아 나무인데 그거는 보통 네. 그냥 이제 겁주는 용. 아. 어. 동쪽으로 뻗은 그 복숭아 나무까지는 네네.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네. 이렇게 탁 때리면 저승으로 간다 그래요. 어. 그런 속설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거의 전설의 무기급이네. 실제로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팔아 허위로. 번개 맞았던 나뭇가지라고. 거의지. 근데 속아서 사시고 이래. 아. 그러면 형님 막내도 같은 그것을 봐서 응급실로 실려간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정의는 귀신이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귀신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는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무속적으로 나오는 뭔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냐 네네. 아니면은 뭐 어디서 온 존재냐 저희도 사실 정의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라고 칭하는 게 역병일 수도 있어요. 막 역병을 뿌리고 다니는 뭔가에 뭐 동그란 구체일 수도 네네네. 있고 사람 모양일 수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귀신을 재수로 불렀거든요. 네. 재수없다. 재수없다를 이제 너 귀신 붙었어. 그걸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유하게 저희가 좀 듣다 보면은 뭐 그런 종류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나뭇가지를 현관에 매달고 이제 부모님이 호전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형님? 몰라요. 그렇죠? 예,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효과가 있으니까 되는 태도가 거죠.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약간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 귀신이 나왔다고 혹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무조건 나뭇가지를 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무조건 맞죠.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맞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리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류가 되는 거지만 맞아.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걸었는데 효능을 나는 봤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형님 여기 안에 내용 보면 처음에 부모님이 엄청 난폭해지고 막 맞아요. 생고기 드시고 하잖아요. 네. 보통은 조금 이제 빙의가 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죠. 빙의 증상일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날고기를 좋아한다는 건 네. 밖에서 들어온 애들, 뭐 무속인들이 말하는 수비라는 애들일 경우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걸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 음식 다 먹고 이건 아니고. 그죠. 네, 그런 거. 날 것을 먹어서 더 난폭해진 거. 근데 날 것을 의외로 빙의 걸리신 분들이 날 것을 많이 드세요. 오. 형님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온 건데 날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난폭한 성향들이 많대요.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아. 진짜 실제로. 그리고 날 거를 많이 먹으면 조금 더 그런 성향이 더 키워진대. 그게 더 이제 들어가면은 뭐냐면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 가지 난폭한 네.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게 이게 뭐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동물들. 예.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고기 좋아하세요? 나 날 거를 못 먹어. 저도 좋아합니다. 날 거를 내가 잘 못 먹잖아. 나 날 거 겁나 좋아하는데. 회도 좋아하고 네. 육회도 좋아하면 그러면 난폭하신 분인 거죠. 어. 근데 제일 난폭한 건 이 친구예요. 날 거를 안 먹는데. 네, 그래서 방- 그 통계가 틀렸는 거예요. 네. 방송을 날로 먹어요. 아 그래서 네. 제일 이 친구가 난폭할 거예요. 날 거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네, 날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역시 형님. 예. 거의 그냥 방송 자체를 횟집으로 만들죠. 사심이 딱 든 다음에 날로 먹고.